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테고리 시어리에서 모노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전에 저희가 모노이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전 제 강의에서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테고리, 범주에서의 모노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범주에서 모노이드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셋, 집합에서 모노이드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약간 정의론적인 부분이라서 의미론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해한 부분 안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자,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은 모양과 크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no object라고 해서 오브젝트 자체가 없고요. 개체가 없기 때문에 모피즘, 즉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피즘은 모피즘도 없는 카테고리가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빈 집합에서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범주도 카테고리라는 범주라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심플 그래프스라고 있어요. 단순 그래프. 이제 노드 상에서 가능한 모든 화살표를 그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거, 노드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두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능한 모든 화살표를 그리는 것을 우리는 심플 그래프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노드에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게 화살표로 그린 거고요. 이거는 두 개의 노드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A에서 B로,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것. 네.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돌아오는 게 이게 왜 이제 범주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 설명할 때 이제 범주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자, 카테고리에는 규칙이 있어요. 카테고리에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합성이 가능해야 하고요, 어소시에이티브해야 하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 합성이 그렇게 세 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범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범주 이론에서요. 그렇다면 이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애는 어떻게 합성이 가능하느냐? 이 id라는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함수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id라는 이 화살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바깥쪽에 또 더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더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들이 다 자기 자신의 객체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값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노드를 하나의 값이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의 값이라고 볼게요. 자연수 자체라고 할게요. 셋이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 0에서부터 뭐 어디까지 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집합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 어떤 그런 객체라고 할게요, 얘를. 그런데 수는 0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함수를 구성을 했다고 할게요. 모피즘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가상기라고 하면 0 플러스 1이라는 값은 항상 1이고 0 플러스 2는 항상 2고, 그래서 같은 값이 도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0이 아닌 플러스 1이라는 모피즘을 하나 만들었어요. 함수를. 그래서 함수 자체가 플러스 add 1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함수는 add 2라고 할 수 있고 어떤 함수는 add 3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이라고 있죠. 3은 1과 2를 합성하면 3이 나오죠. 네, 금방 제가 하나 규칙을 알려드렸잖아요.
카테고리에 합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컴포지션. 그렇기 때문에 1과 2를 합쳐서 3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심플 그래프 객체가 하나 있는 애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2는 2 플러스 1이나 그러니까 2 플러스 2를 먼저 하고 플러스 1을 하나, 플러스 1을 먼저 하고 플러스 2를 하나, 3이라는 값이 나오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관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이덴티티 값인 0 플러스 0을 가지고 항상 id라는 값을 같은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카테고리에 어떤 규칙을 유지하고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프를 그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 그래프에서 노드상에서 가능한 모든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이게 다시 id가 되고요. 여기에 어떤 함수 f 이걸 g라고 했을 때 얘가 뭐 h가 되고 반대로 g f를 하면 얘가 또 h 다시가 되고 이런 식이 되겠죠. id가. 왜냐면 보세요. 이걸 a라고 했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f로 이걸 f 이걸 g라는 함수로 표현을 하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f라고 하고 이거를 g라고 하고 이걸 a 이걸 b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a에서 f 함수를 뭐 함수라고 할게요. 자, 적용을 하면 b가 되고요. b에서 g 함수를 다시 적용을 하면 a가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fg 이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b로 갔다가 다시 a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a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a의 아이덴티티하고 같죠. 네, 합성이 됐어요. 아이덴티티는 지금 만들었고 원래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가정을 한 거예요. 어떤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건 아니고 있다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합성이 가능하고요. 합성을 해서 지금 아이덴티티가 합성한 함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카테고리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 법칙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id를 뭐 앞쪽에다 넣거나 뒤쪽에다 넣거나 또는 뭐 fg의 그 순서 합성하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가환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g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하고 f를 실행한다 이게 아니고요. g와 f를 합성하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h라는 그러니까 아예 gfh라는 값이 있어서 fh를 먼저 합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지막에 뭐 g를 합성하는 이런 형태가 앞쪽에 gf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다시 h를 합성하는 그 함수하고 항상 같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이전에 다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플 그래프도 이렇게 하나의 객체가 있을 때하고 두 개의 객체가 있을 때하고 다 카테고리의 범주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노드들을 추가해서요. 각각의 노드들에 대한 합성이 되고 아이덴티티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플 그래프들은 모두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쓰이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orders를 할 거예요. 순서와 정렬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영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주문이라고 나오기도 해서 저희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어떠한 카테고리 시오리를 읽다 보면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하면 번역기가 저거를 주문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순서예요. 순서. 자,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녀석
요 녀석이 요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꼭 함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면 A는 C보다 작다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죠. 컴포지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들도 카테고리의 범주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잖아요. 일단 컴포지션은 되고 가는 걸로 되고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A, B, B, C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도 결과적으로 A, C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네. 그러므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A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하죠. B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되고요. 이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아이덴티티를 갖는다 라고 하고,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 집합을 프리오더라고 해요. 그리고 프리오더는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카테고리의 규칙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오더는 뭐다? 범주다. 카테고리다. 네. 자,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뭐 think 카테고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프로그래밍 쪽에서 요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시 모노이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노이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온 거예요. 카테고리는 모노이드인가 아닌가, 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범주, 카테고리라고 할 때 아까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노이드도 규칙이 있어요. 모노이드는 밸류들의 집합이고요. 셋에서요. 그리고 이진연산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어야 되고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같은 타입이 나와야 돼요. 네, 같은 타입 상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연수에 대한 이진연산, 뭐 가상길은 자연수에 대한 이진연산 가상길을 예로 들어서 할 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덴티티 요소가 있죠. 우리는 뭐 자연수에 대한 가상기 덧셈에서는 0이 모노이드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어요. 0만 형성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덧셈 자체가 모노이드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잘못 썼네. 그리고요, 이제 타입은 자연수고요. 덧셈은 이진연산이며 덧셈에서 연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은 항상 같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A, B를 먼저 하고 C를 더하는 거나 A, B, C를 먼저 하고 나중에 A를 더하는 거나 값은 같습니다. 항상. 그리고 덧셈에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0 플러스 A를 하든 A 플러스 0을 하든 그냥 A란 값이 나오죠.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와 같아요. 해보시면, 자,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셋이 아닌 뭐 어떠한 카테고리라고 예를 들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요.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두 개가 아니죠. 하나에서 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0 하면 아이덴티티일 거고요. 플러스 1 하면 1이라는 값이겠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2 하면 여기에 화살표를 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화살표를 그리면 2가 될 테고요. 플러스 3 하면 3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상기를 계속 연결하다 보면 뭐가 되죠? 자연수의 집합이 되죠. 네, 이러한 모피즘의 집합을 가지고 셋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카테고리라고, 지금 여기서 모노이드 셋이라고 했는데 요 밑에 카테고리라고 예를 들면, 이건 타입 뭐 인티저만 했죠. 그런데 카테고리라고 예를 들었을 때 방금 얘기했던 화살표들, 요 화살표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화살표들, 이 화살표들의 집합을 쭉 가지고 와서 가상기인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n까지 가지고 오면 그러한 것들의 셋들을 합쳐서 가져와 보면, 모피즘들의 셋을 합쳐서 가지고 온 거를 홈셋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홈셋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셋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연수의 셋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범주에서. 범주라는 거에서 1대1로 매핑을 해서
해당하는 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요 말로만으로도 지금 카테고리가 모노이드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모노이드 S셋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자연수에 대해서 뭐 덧셈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덧셈을 가지고 자연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덧셈 규칙을 가지고요. 이러한 덧셈 규칙을 가지고 카테고리라는 데에서 모피즘의 집합을 빼내요. 요 하나하나를 이 화살표 하나하나를 모피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꼭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카테고리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모피즘들의 집합을 빼내면 자연수가 나오고, 또 이러한 자연수의 이진 연산의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연수가 아니고 자연수 이진 연산의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홈셋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모피즘의 집합. 그러면 자연수 이진 연산의 집합은 뭐죠? 모노이드라고 했죠. 즉, 이 카테고리에서 자연수 이진 연산의 집합인 모노이드 셋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객체 자체가, 카테고리 객체 자체가 모노이드라면 모노이드 안에서 모노이드 셋을 빼낼 수 있었고, 반대로 모노이드 셋을 가지고 모노이드 카테고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전사적이라고 해요. 1대1로 매핑이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빼앗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이 카테고리에서도 카테고리는 모노이드와 동일하다. S, 모노이드 as set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카테고리는 모노이드다 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좀 어렵죠? 약간의 이제 우리의 생각의 변환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가다 보면 제가 뭐 계속 잘 알지 못하는, 저도 잘 모르는 단어들을 이야기했는데, 전사적이니 모피즘이니 이런 부분들이요. 자, 그래서 화살표라는 것, 요 화살표는 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할 때 모피즘은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게 이해하기 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범주 이론에서 이 모피즘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이게 항상 함수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지 말고, 프로그램의 함수, 아마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의 함수를 먼저 떠올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카테고리 범주 이론에서 모노이드가 셋인데, 모노이드 에지 셋, 그러니까 집합에서 모노이드라는 것을 범주에서 모노이드라는 거로 개념을 확장시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저 화살표는 뭐야가 된단 말이에요. 저 화살표, 저 펑션은 그럼 뭐야? 그게 아니에요. 자, 화살표는 그냥 하나의 사상, 모피즘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A에서 F, A에서 B로 가는 어떤 모든 방법, 카테고리 자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일 수도 있고요. 함수일 수도 있고요. 아까 이 위쪽에서 얘기했던 오더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객체와 그 단일 객체에서 그 자체로 되돌아가는 엔도 펑터가 있는 범주이다 라고 했어요. 엔도 펑터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이 에러를 이야기해요. 자, 이 에러를 이제 간단하게 가상기 개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id는 0일 거고요. f는 1이라고 하고 g를 2라고 했어요. g와 f는 뭐예요? 3이죠. 그러면 자연수가 여기에 쭉 나열이 돼요. 가산돼서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가상기만으로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수, 이 가상기가 모노이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범주도
그 모노이드 셋과 같은지 확인을 하면요. 카테고리도 모노이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단일 개체 카테고리에서 항상 집합을 추출할 수 있고 이 집합은 모피즘의 집합이다. 자, 이게 가상기 A 1을 더한 그러니까 add 1이라는 펑션이라고 할게요. 펑션 add 2라는 펑션, add 3이라는 펑션이에요. 근데 이 add 3이라는 펑션은 add 1과 add 2라는 펑션을 합쳐서 만들어낼 수 있죠. 네, 이게 다 모피즘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피즘들의 집합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해보니 아까 가상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가상기하고 똑같은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 카테고리로부터. 물론 이 카테고리는 무한히 많죠. 이 화살표들이. 다른 화살표들이 있을 거예요. 가상기에 대한 화살표가 있는 게 아니고 프로덕션에 대한 화살표도 있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모피즘들을 각각 빼오면 가상기의 집합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프로덕션의 집합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단일 개체 카테고리에서 항상 집합을 추출할 수 있고 이 집합은 모피즘의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F, G, GF에 대한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카테고리 모노이드에서 셋 모노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둘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개념이 확 띄었죠. 왜 동일하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동일하지? 왜 동일하냐면 카테고리가 모노이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모노이드가 카테고리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단일 객체만 있는 범주의 속성은 모노이드의 정의에 있는 속성과 정확히 동일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위쪽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설명드리면서 하나의 객체만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는 id가 있고 각각의 모피즘이 있고 모피즘은 합성할 수 있고요. 합성된 이 FG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id가 있고 합성이 가능해요. 그리고 AB, 이 AB 요소는 M이라는 어떤 형태 안에 형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피즘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거 뭐 자연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 하나의 객체를 갖는 애는 FG는 C의 모피즘 안에 다 있죠. 이 C는 이 M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카테고리라고 할게요. 카테고리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에 모피즘 안에 FG가 있잖아요. 그래서 FGH나 F하고 GH 하는 거나 다 이 연관 법칙이 똑같이 맞고요. 아래쪽 얘도 ID가 있으니까요. ID 1C에 F를 한 거나 F에 1C를 한 거나 결과적으로는 F가 나오는 ID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주, 카테고리는 모노이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범주는 모노이드다.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범주는, 카테고리는 모노이드고 두 속성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시 이 부분만 확대를 해봤어요. ID, 화살표가 여러 가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객체와 여러 개의 화살표, 여기서는 모피즘이죠. 화살표가 있는 범주를, 카테고리를 모노이드라고 한다.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노이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뭐 펑터라든지 나중에 뭐 더 얘기 드리겠지만 그런 뭐 개념적인 부분에 접근을 할 때 항상 이러한 뭐 법칙들
이런 것들이 항상 연관이 되어 가지고 서로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나드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모나드까지 접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개념들, 지금 얘기했던 뭐 카테고리에 대한 개념, 범주에 대한 개념, 범주에서 객체, 그리고 모피즘,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어소시에이티브, 연관되어 있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합성 가능하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른 상태에서는 모나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의미론적인 얘기들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요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집합에서의 모노이드와 카테고리로서의 모노이드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간단하게 코드의 예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모노이드 카테고리라는 게 모노이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코드로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자, i모노이드라는 게 있고요. 이거 이전에 제가 모노이드 관련된 코드를 만들 때 이거랑 비슷한 걸 만들었을 거예요. 네, 완벽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컴포즈하고 유닛을 가지고 있죠. 이게 아이덴티티, 그리고 int 32 sum 모노이드라는 걸 가지고 value 1이랑 value 2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해 가지고 컴포즈하고 있어요. 예. 이때 유닛은 0이고요.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 1이 될 거고 얘가 곱하기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저희 가상기에 대해서 예로 들어서 간다면 int 32 sum 모노이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정의인데, 카테고리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피즘이라 그래서 모피즘 1, 2를 합쳐가지고 2, 1이죠. 이제 순서가 2, 1을 합쳐가지고 컴포즈하는 컴포즈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ID, 뭐 유닛하고 비슷한 의미죠. 아이덴티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들을 모노이드 카테고리라는 걸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면, 이 모노이드 카테고리는 i 카테고리의 타입을 넣고요. t를 이제 받아들이는 값이 될 테고, 여기서는 아마 int 값을 아래쪽에서 테스트할 때 넣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노이드를 받아서 모노이드를 가지고 컴포즈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id는 마찬가지로 모노이드의 유닛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카테고리 모노이드, 그러니까 단일 객체만 있는 범주가 모노이드에 정해 있는 속성과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단일 객체를 포함하는 범주는 모노이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동일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카테고리 모노이드에서 셈 모노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둘은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노이드를 이용해서 모노이드 카테고리의 동작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구현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모노이드 에지 카테고리, 이 모노이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모노이드를 받아가지고 모노이드에 대한 처리를, 이 모노이드 카테고리에 대한 처리를 그냥 모노이드가 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sum 모노이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sum 모노이드에 대해서 컴포즈를 해보죠. 1, 2라는 값을. 그러면 우리는 3이 나올 거예요. 모노이드 카테고리도 똑같이 int형을 받도록 모노이드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sum 모노이드를 넘겨주고 그 이후에 컴포즈 작업을 해보면 1, 2라는 걸 컴포즈해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노이드 카테고리라는 거하고 모노이드 as set이 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코드로 구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 이렇게 정의하고요. int sum 모노이드 i 카테고리가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거에 대한 모노이드 카테고리를 구현했죠. 구현하고 그 안에서는 모노이드를 이용해서 뭔가 동작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해서 true가 나오는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할 부분은 여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네, 여기에 아마 소스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